예. 염 교수 이번 주 강의 계속 다녔나? 네, 계속 다녔어요. 무안 갔다가 전남 그러면 경기 전남도청 있는데. 무안도 저기 목포 이쪽이요. 아, 도청 쪽 말고 안쪽. 남항 말고 남항 쪽 말고 멀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강원도 갔다가 막. 차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어. 차비가. 버스 요금이 좀 올랐어요. 올랐어요? 기름값 때문에 그런가 봐요. 버스 요금, 예. 열차 요금은 안 오르고. 열차 요금은 아직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할인이 좀 약해요. 그러면 오른 거지 궁극적으로. 예. 그래서 광주에서 주말에 올라오는데 막 5만 원 더 나더라고요. 우리 염 교수 저 백이 몇 킬로지? 그 뒤에 백팩이? 재보니까 10kg 전. 10킬로? 예. 와 매일같이 10킬로를 메고 이 땡볕 속에서 행군을 하는 거네. 25년째 메고 전국 방방곡곡 25년째 메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 멜 때 안 됐나? 아유 60까지 멜라고요. 이제 정착해야 되잖아. 뭘 정착해? 이 정도 정착한 거지. 사건을 정착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우리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코로나 19 때문에 멈췄던 그 토크 콘서트 이제 부산이 차례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하자 그 얘기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아마 거기 장소 딱 잡으면 우리 염 교수는 얍삽하게 골로 쫙 강의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올 거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내가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알지. 네, 그렇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 방송했더니 연건영 교수 저 찐팬인가 봐. 광팬? 얍삽하다고 얘기했다고 돼지게 혼났네. 근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해.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전혀 진짜 그거 아닌데 말이야.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돼지게 혼났네. 아주. 감사하면서도 죄송한데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사과했어요. 그건 또 우리 염 교수하고 나하고의 그 사적인 관계하고 별개로 이건 또 방송이니까 방송에서 방송 예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지킨 것 같아서 반성 많이 했어요. 반성 많이. 얍삽하긴 해요,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성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잘할 거고 사석에서는 혼낼 거야. 사석에서는 괴롭힐 거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 교수하고 나하고는 저 형제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너무 오해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까워도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의 지키는 건 그거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0% 1000% 수용합니다. 웃기라고 하신 건데 그냥. 근데 사실은 웃긴다고 한 건데 그래도 조심했어야 됐어. 이번 주는 우리 염 교수가 벌써 12번째네요. 네. 12편이네. 12번째. 에드먼드 에미 캠퍼. 에미 캠퍼. 이거는 언젠가 할 거죠. 그렇죠? 오늘 해야죠. 오늘 하네. 그래요. 오늘 우리 염 교수 준비한 거 오늘은 장수도 엄청 많네. 이 새끼가 한 일이 많아가지고. 한 일이 많아서 한 일이 나쁜 짓이지 뭐요. 죽을 뻔했어요. 이거 정리하는 거 고생했겠네. 그래요. 가봅시다.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가 주니어고 그 할아버지가 시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겠지. 그래서 3세인데 얘를 이제 코에드 부처라고 많이 불러요. 부처. 부처는 이제 도살자. 도살자지 도살마. 이 어원은 제가 찾다 끝내 포기했는데 설명으로 일단 위키피디아나 이제 FBI 관련 자료에 보면 그 에드라고 불렸대요. 에드먼드니까 애칭으로 그냥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에드먼드인데 이제 그 여대생만을 죽였어요. 계속 연쇄살인 타겟이. 그래서 그냥 코에드 뭐 부처 이렇게 부르는데 번역상으로는 여대생 연쇄살인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 관련된 내용이 교수님 아시는 그 넷플릭스의 마인드헌터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주 주요 사건입니다. 10대 연쇄살인범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에드먼드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FBI의 교수님 그 프로파일링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자료를 제공한 친구예요. 얘가 캠퍼가? 그래서 FBI에서는 이제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종의 좀 고마움을 좀 느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고. 학문적으로겠지. 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형화하는데 엄청난 그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미제나 어려운 것들을 자문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캠퍼가 그거 예, 많이 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는 FBI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데 가석방 대상이 계속 돼요. 대여섯 차례. 원래 가석방은 안 되잖아요. 종신형인데. 연쇄살인범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에서도 얘가 한 기여한 부분 미국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네,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가석방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교수님 그 연쇄살인범이라는 그 용어를 만든 사람 아시잖아요. 시리얼 킬러, 네, 시리얼 머더. 네, 시리얼 킬링이라는 용어가 1975년에 나왔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교수님? 로버트 레슬러. 네, 로버트 레슬러. FBI 전직 수사관. 네, FBI에서 이제 심리분석 수사관으로 유명한 로버트 레슬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에드먼드 에밀 캠퍼를 만나서 자기의 사고 체계가 정리가 됐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해요. 연쇄살인에 대해. 그 전에는 스트레인저 킬러라고 그랬어요, 교수님. 스트레인저. 예, 그러니까 연쇄살인 뭐 시리얼 킬링 킬러라는 용어가 1975년에 나왔고 그 전에까지는 시리얼 킬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걸 이제 그 로버트 레슬러가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 전에 이제 이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를 만나면서 이러한 정리가 됐고 특히 이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제프리 다머 같죠. 낯선 사람에 의해서 연쇄살인이 발생하는 경우와 아는 사람이나 또는 특정 타겟만을 노려갖고 지목해서 하는 사례는 좀 틀리다 이래서 이걸 정리한 게 시리얼 킬링이라는 용어거든요. 그걸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에드먼드 에밀 캠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풀으면 연쇄살인. 예. 그러니까 이 용어 나오는데 좀 일정 부분 모티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초기에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1948년생입니다. 88년. 48년이니까 아직 살아있죠. 예. 12월 18일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태어났고요. 그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 이게 현재 한국으로 번역한 이름이고요. 에드먼드 에밀. 예. 에밀 캠퍼 3세.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주니어겠죠. 당연하죠. 예, 에드먼드 에밀 캠퍼 주니어 있고요. 어머니는 이제 클라넬 뭐 이렇게 읽어요. 엘리자베스 스테이지. 원래 성이 스테이지고요.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캠퍼로 이름이 바뀌었겠죠. 예, 그렇게 두 사이 태어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키가 2m 4cm쯤 돼요. 아버지가. 완전 정신이네. 네, 주니어가. 그리고 엄마도 182, 3쯤 돼요. 엄마도 초장신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갖고, 에드먼드가 태어날 때 5.9kg였대요, 애기가. 조사해보니까. 와.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하고 비슷한 사이즈였대요. 완전 거인이네, 거인. 예, 키도 엄청나게 컸고, 막 뚱뚱한 이렇게 우량아가 아니고, 키 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게 가족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베테랑, 참전 군인이었는데, 특수부대에서 활동한 전쟁 영웅이었고요. 메달을 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기 기술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비키니 섬 아시죠? 네, 비키니 섬 알죠. 그래서 비키니 섬에서 그 핵폭탄 그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뭐 아버지는 국가에 기여한 게 많은 사람이네. 예. 그래서 거기서 실제 그 저기 개발부에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군 전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대한 이후에도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군무원으로 일했구나 또. 그렇죠. 거기서 일해서 전문인. 예, 퍼시픽 프로빙 그라운드라는 그 비키니 섬 거기 실제 프로젝트 참여한 분이에요. 그리고도 이제 전역하시고 나와서 이제 가정을 꾸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상태인데 이제 결혼하면서 그 군대 관련된 그 전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도청이나 무전기 이런 것들 이제 1950년대 60년대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약간 매니아적 기질을 좀 보이셨고요. 이게 이제 부인하고 싸움의 어떤 원인이었다고 좀 나와요. 왜 쓸데없이 너 일이나 돈이나 잘 벌어오지 왜 이런 거 주워오냐 막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3자녀를 줍니다. 그 3자녀 중에 하나가 이 에드먼드인데 누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먼드가 있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중간이네. 예. 근데 이제 여동생이 나중에 되게 중요한 그 수사나 사후에 에드먼드 관련 조사 과정에서 많은 진술을 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육성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7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예, 아빠가 이혼한 거죠.
이혼을 하게 갈등이 있으니까.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에드먼드는 아버지를 존경을 했대요. 아버지가 퇴역 군인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에 대해서 어린 나이지만 존경을 했다고 그러고요. 영웅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살고자 했는데 엄마가 너 뭐 아버지랑 사냐 나랑 가자 그래갖고 누나, 에드먼드, 여동생 다 끌고 그 몬타나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랑 헤어지게 된 거죠. 어머니가 강제로 끌고 가버리네. 네, 끌고 간 거예요. 양육권 그걸 안 했나?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됐나 봐요. 뭐 그냥 부인이 뭐가 됐겠지. 뭐. 네 밑에서 애들 켜봐야 안 좋으니까 나 데려가겠다. 성격이 되게 강했대 엄마가. 예, 끌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엄마가 재혼을 해요. 몬타나에 가서. 그럴 거면 뭐로 데려갔어 애들을?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느낌에 계속 이 재혼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재혼을 했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여가지고 엄마가 예.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애들 데려간 거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을 땐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빠지면서 엄마가 직접적으로 에드먼드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동학대를 한 거죠. 딸 둘은 빼고. 딸들은 현재 처음에 빠지는 걸로 나와요. 아. 나오는데 교수님 정확하게 보신 게 이제 딸들도 학대하고요, 둘 다. 그다음에 아들도 학대를 했는데 아들한테 더 세게 한 거죠. 그건 이해가 가잖아 우리가 좀 보면. 그러니까 왜 그래? 아버지도 키가 2m가 넘었지. 에드먼드도 엄청나게 크지. 아버지를 닮은 그 인간을 닮은 저 아이잖아. 얘가. 네, 예. 그 결국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망쳤다. 애 셋까지 낳고 이혼녀가 됐는데 그 원인이 남편, 저 무능력한 남편이 똑같이 생긴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걸 끌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예요. 그 인간 닮은 저 아이. 네, 그래서 상습적으로 욕설을 가했고요. 폭언이나 인격적 모독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한테 할 걸 얘한테 다 한 거네요. 네, 하면 안 되죠. 결론은. 그래서 에드먼드가 이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에드먼드가 10살 미체의 아이잖아요. 꼬마애인데 키는 막 성인 키보다 컸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170, 180 넘어가니까 아이를 이제 엄마가 이제 제대로 이제 뭐라 그래 교양이 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는 아이일 뿐인데 애 사이즈는 어른 사이즈인 거예요. 그렇지. 덩치가 이만하니까 키가 뭐 평균 아이들보다 평균 10에서 15cm 계속 큰 상태로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인으로 투영이 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10살짜리인데도 막 17살짜리 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완전히 아이인데 아동인데 청소년 중에서도 그 고령의 청소년을 기반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애가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직 애기인데. 네, 에드먼드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을 얘한테 다 해소한 거네 엄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끌고 가지 않았냐 이렇게 봐요. FBI 측에서는. 왜 그러면 지금 연쇄살인에 관련해서 FBI 부고서를 보면 대부분 이건 쓰레기야, 이건 개자식이야, 이건 뭐 인간 말종이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이. 근데 에드먼드 부분에서는 동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건 협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다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학대를 당하고 어떻게 됐고 그게 사후의 공격성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연구에서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루저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루저. 예. 실패자. 심한 용어죠. 너 사회적으로 넌 루저야 그러면. 네. 넌 끝난 놈이야 그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에드먼드한테 넌 루저로 살아갈 거야. 네 아버지랑 똑같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과목은 무조건 100점이고요. 거의. 관심 있는 과목은.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없는 대다수의 과목은 전부 다 F, 뭐 내지는 C, D. 이런 식으로 극단의 성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담임 선생 아시잖아요. 이게 조사할 때는 이전에 담임 선생님부터 다 찾아가잖아요. 수사관들이 찾아갔더니 가르쳤던 선생님들 진술 내용은 뭐냐면 되게 똑똑한 아이다. 똑똑한 아이인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은 아니니까 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가 제대로만 관리를 받았다면 공부를 정말 잘할 천재 같은 아이다. 이런 진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를 배려버린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다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사교성이 당연히 떨어졌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사교성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키는컨대 순했대요. 공격성을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키가 좀 작은 애들인데도 왜 공격적인 애들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들. 얘는 맨날 놀림당하고 시달림당하고 참았구나. 저 어릴 적에도 그런 친구 몇 명 있었거든요. 키가 막 10cm 컸는데
작은 왜 반에서 짝 먹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한테 끌려다니면서 혼나는 애들 저도 본 적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당했나 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놀림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에드먼드한테 너 선생님한테 키가 크니까 가서 뽀뽀 좀 입맞춤 좀 한번 해봐라 막 이랬대요. 많으면 때리겠다 막 이렇게 겁을 줬나 봐요. 근데 에드먼드가 그 애들한테 협박을 받았는데 끝까지 안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누나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물어봤대요. 너 그때 애들이 너 괴롭힌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뽀뽀하지 왜 그때 안 하고 참았니? 왜 맞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드먼드가 뭐랬냐? 내가 그 선생님하고 뽀뽀를 하려면 그 선생님을 내가 살해한 다음에 뽀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씨. 초등학교 때. 소름 옷삭개치는 얘기. 네, 이게 이제 사후의 조사 과정에서 나와요. 오. 예, 그래서 살벌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아까 여동생하고 잘 지냈는데 문제는 이제 여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한 게 또 기가 막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가스실 있잖아요. 아이고. 거기서 질식사하는 그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이런 놀이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아이고야. 동생 진술에 나와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 두 번째는 이제 동생을 의자에다 묶어놓고 자기가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신용을 하면 전기 의자? 전기 의자에다 이렇게 죽는 거 있잖아요. 그 놀이를 했대요. 이것도 동생 진술에 나와요. 차후에. 그리고 이 동생이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어린아이니까 인형이 많잖아요. 그렇지 인형 많지 여자 틈만 나면 인형을 토막을 내버려가지고 이때부터 보였다. 예, 틈만 나면 인형 토막 내고 뭐 바비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고야. 토막 내고 찢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동생도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터지냐? 이 에드먼드를 따르는 옆집에 착한 고양이가 하나 있었대요. 개냥이 같이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사라진 거예요. 옆집 고양이가. 예, 되게 착한 고양인데. 근데 이제 사라졌는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 엄마가 이제 옷장을 여는 순간에 고양이 머리가 선반에 옷장 선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뚱아리는 이제 그 마당에다 묻었대요. 이걸 엄마가 보고 나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엄마를 따라서 몬타나로 이사 갔는데 1년 뒤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 나머지 일과 시간을 지하 있잖아요. 그 미국에 보면 뭐 허리케인이나 이거 막으려고 이제 지하 창고 있잖아요. 거기 9달 동안 가둬놔요. 아 이게 애 버린 거야. 이게 치명상이에요. 이 분석에서도. 그래서 밥 같은 거 이제 내려다 주고 먹고 학교 갈 때만 문 열어주고.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아이, 또라이죠. 이거 말이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에드먼드가 나중에 FBI, 심리분석관들한테 뭘 하냐면, 내가 가장 그때 혼자라고 느꼈던 건, 그 나무로 돼 있잖아요. 위에 이제 그렇죠. 소리가 그 들리니까. 위에서 다 들리잖아 하는 소리. 위에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웃는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난 도대체 뭔가 이러고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 진술 과정에서 운 대목이 이 대목이랍니다. 소외당한 거에 대한 그게 있구나. 네. 한이.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하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러다가 이제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뭐 아시겠지만 동물 관련된 이상한 상황들을 계속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살기가 도니까 야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지가 통제 더 이상 못할 입장이 왔구나. 그렇죠. 욕을 해도 안 먹히고 애는 크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너 아빠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해요. 다 배려가지고 또 이 엄마 진짜 웃겨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에드먼드도 학대를 받았는데 딸들도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받았대요. 그랬겠지 뭐 그 여자가 그 본성. 다만 딸들의 얘기는 뭐냐면 에드먼드가 있을 땐 되게 잘해줬대요. 왜 그러지? 비교 학대하려고. 정말 가장 나쁜 게 이 정말 나쁜 세상에 년이에요. 비교 학대야. 이 새끼도 나쁜 새끼인데 얘 엄마도 욕 먹어야 돼요. 예.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많이 슬펐어요. 왜 그러면 이런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상황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일단 유년기나 아동기의 에드먼드를 놓고 보고 딱 그냥 80살이면 빼고요. 뭐 놓고 보면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요 부분까지는. 예. 그렇지. 그래서 그 딸들 얘기가 뭐냐면 에드먼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준대요. 아 우리 큰딸 작은딸 막 머리 따주고 하다가 에드먼드 딱 빠지면 이년들한테 이게 사람이야 이러고서 똑같이 했대요. 나쁜 놈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20살 되면 다 독립하잖아요. 한국 나이로 19, 18세 18살이면 예, 나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독립을 해버렸대요. 딱 고등학교 살기 싫었구나, 엄마. 예, 하이스쿨 딱 졸업하자마자 빠이빠이 하고 나가버리고요. 그들이 일절 연락도 안 했대요.
그 애미가 사람도 아니고 이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 에드먼드가 엄마를 살해하잖아요. 마지막 살인에서. 맞아, 엄마 엄마를 죽이잖아. 살해하는데 엄마 죽인 방법이 그 유명하잖아요. 캠퍼. 그래서 엄마를 살해한 이후에 이제 그 딸들한테 연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연락이 됐는데 전혀 뭐 슬퍼하거나 하나도 안 슬퍼해? 분정한 게 없고 그냥 갈 사람이 같다 이렇게 반응하더래요. 그만큼 이 딸들도 정상적으로 살려고 극히 노력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에드먼드하고 별반 차이 없는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버뱅크라는 지역으로 다시 가요. 그 엄마한테 보냈대, 아빠한테 보냈다며. 네, 가라고 했죠. 아빠는 이미 재혼했고요. 재혼한 상태에서 또 새로 난 아들도 있는 거예요. 갓난애기. 그러니까 에드먼드가 거기 갔더니 아유 난 여기 낄 자리가 없네. 아빠가 혼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결혼 새엄마도 있고 거기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정상적인 또 생활이 어려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패턴의 행동, 뭐 그렇지, 동물학대나 에드먼드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존의 내용을 교수님 인터넷에 찾으면 왔다 갔다 한 번만 한 걸로 나왔는데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예, 이게 첫 번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엄마한테 다시 갔다 아버지한테 또 네, 갔구나.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돌아가라고 이제 한 거예요. 바꾸시켰구나. 네. 그러니까 또 가라니까 또 가야죠, 어떻게. 아이고 딱해다 이건. 갔더니 또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고 2번째 아빠하고 몬타나 가자마자 2번째 아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3번째 이혼을 제 결혼을 또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 말이 안- 에드먼드가 오면 불편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꺼다는 보리 자르고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럼 또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뒤지시는 자료에는 한 번 왔다 갔다 한 것만 하는데 2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핑퐁한 거네, 핑퐁. 예. 애가 망가지죠 이러면. 제가 취급했던 사건 여기서 잠깐 예. 듣고 가면 엄마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엄마가 잠자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엄마 얼굴 보고 이 망치로 예. 엄마 이 두부 가격해서 죽이고 엄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본다고 엄마 죽은 엄마 시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네요. 그 사건을 이제 그 범인 그놈을 네. 며칠 있다가 잡았어요. 엄마 신용카드 들고 와갖고 게임에만 맨날 집에서 몰두하고 있었고 엄마가 잔소리했다고 그날 죽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게임기 산 거 배달된 데를 찾아갖고 여관에서 검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있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있다가 계속 이를 핑퐁한 거예요, 부모가. 아 어떻게?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는 죽고 엄마가 이제 나이 좀 먹어서 데리고 왔는데 네. 그래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못 해줬던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미련 때문에 애한테 잔소리하는 게 애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게임만 맞아요. 하지 말고 맞아요. 좀 뭔가 해보라고 잔소리했는데 얘는 그 한을 품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했냐면 전에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걔가 전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기관 같은 데 가갖고 그 쓰잖아요. 자기 네. 이력, 네. 자기 생각. 네. 거기에 2줄 나와요. 언젠가는 엄마 죽일 거라고. 아이고 어떻게? 그거를 발견 못한 그 아동 그 관련된 그 심사하는 분들 하기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낱낱이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이제 그 사건 끝나고 한이 됐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결국 거기 그런 거 막 써 있거든요. 아동 그 똑같아요. 보호소에 들어가면서 네. 오게 된 경위 뭐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뭐 하는데 거기에 예. 아주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 내가 그 발견했거든요. 예. 언젠가는 엄마 내가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수사하시다가 나를 다 발견한 거네요. 언젠가는 엄마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거 써 있는데 이거 못 봤습니까 하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못 봤다는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근데 결국 죽였더라고 엄마. 그런 사건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계속 지들은 재혼하면서 삥뽕 쳐가지고 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유사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교수님. 그러네. 네.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가족은 때로 다 따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요거 비껴서 좀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그 준법감시센터 지금 보호관찰소 이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거기 이제 준법지원센터나 감시센터 이렇게 가보면 가끔 이제 비행 청소년인데 전과가 막 7, 8범인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소년 전과가. 이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 갈 데가 없니 그러면 엄마 아빠 다 이혼했대요. 근데 어떤 상황이니 그랬더니 아빠도 재혼했고 엄마도 재혼했대요. 그러니까 난 갈 데가 없더래. 그러니까 친구들만 만나게 되더래요. 근데 그 중 왔다 갔다 한 거죠. 교수님 얘기 같이 하는데 애가 마음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사실은 집이 있지만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형이나 친구들한테 맞아.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이제 뭐 이런 말씀 들어서 미안하지만 비행 청소년 범죄 소년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요. 걔네하고 어울리다가 뭐 순식간에 막 정말 육실범 돼갖고 맞아요. 그 이 상황이 있는데 이게 또 저 똑같은 케이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 그 16세가 되던 해부터 이제 청소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성인 가기 직전인데 이때만 해도 키가 193cm였대요. 너무 크죠. 거구네 거구.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에드먼드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했답니다. 그렇지 뭐 이러니까 뭐 네. 함부로 못 건드리지. 순하게 생겼는데 눈도 풀려 있고 집중도 못 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엄마가 이제 이 당시에 감당이 안 되니까 너 진짜로 가라 해서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1962년이죠. 어머니하고 갈등이 커져갖고 원래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었잖아요. 그걸 가라. 캘리포니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요. 아빠한테 가는데 아빠가 이제 1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도. 왜 그러면 그 새엄마하고 아빠 쪽 갈등이 또 새엄마하고 생기는구나, 또 아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얘가 뭔 일을 저지르겠다 싶었다는 느낌을 아버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너 그냥 일단 가족여행 같이 가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새엄마, 아빠 쪽에 새엄마,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자기 아빠, 그다음에 에드먼드하고 넷이서 이제 조부모 집으로 여행을 가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시에라 산맥이라고 교수님 아시잖아요. 시에라 산맥. 거기에 노스포크라고 완전 깡촌이래요. 근데 거기에 조부모 집이 그러니까 한 우리로 말하면 진짜 한 1, 2만 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분홍인데 여기 조부모 집으로 에드먼드를 데려간 다음에 거기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에드먼드 좀 데리고 맡기는 계셔요 하고서는 날라버려요. 못했어 이것도. 그래서 이들은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부모하고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모 책임이 적지 않다 정말. 예, 그래서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가 왔는데 뭐 할아버지도 키가 컸겠죠. 컸는데 이제 아이가 싱겁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막 잔소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잔소리하지. 너 학교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학교는 열심히 다녔대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노스포크에 있는 그 하이스쿨에 조용히 잘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크게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좀 도와줬는데 그 갔더니 이제 그 사냥용 엽총 있잖아요. 이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총을 들고 나가면서 사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러면 어딘가 자기가 있는 거 푸는 계기는 됐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숙달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새며 뭐 꿩이며 뭐 노르면 닥친 대로 잡아왔대요. 그러니까 잡아왔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이가 고등학생이 맨날 총 들고 그러니까. 산으로 들다니까. 그래서 또 잔소리를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열받은 거죠. 열이 받아갖고 그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조그만 개가 있었는데 이걸 발로 밟아 죽여요. 아유 이놈은 네. 공격 성향이 있구나. 얘 밟아 죽이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얘가 어떻게 됐냐 그래 나는 모른다. 얘가 어디 뭐 들짐승에 당했나 보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요. 여름 방학 때 찾아갔는데 방학 내내 있기로 돼 있었대 2달 동안. 그러고 갔는데 딱 2주가 지나니까 엄마가 뭐라냐 너 가라. 내쫓았구나. 네, 또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를 받은 상태에서 조부모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할머니가 잔소리를 계속해야 되니까 에드먼드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 잔소리 때문에 이 모양이 됐는데 왜 할머니까지 저래 이러고서 이제 시식되고 있었던 거죠. 엄마하고 할머니 동일시하기 시작했겠다. 그렇죠. 예. 그지? 예. 거기다가 또 황당한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조사한 과정에 따르면 할머니가요 항상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대요. 그 할머니 친한 와. 에드먼드가 무서워서. 아 그러면 할머니 입장도 이해는 가네. 항상 불안한 거네 쟤는. 예. 그러니까 불안하면 잔소리 하지 말든가. 무서워서 잔소리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새나 토끼 계속 잡아오고 막 하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야 왜 맨날 사냥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랬더니 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권총을 사갖고요 항상 들고 다녔는데 이게 에드먼드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가 이제 눈치를 딱 까보니까
저 장전이 돼 있는 총이야. 저게 또 헛방도 아니고 총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뭐 들고 다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기 뭐 강도가 올 일도 오는 첩적산 중인데 저걸 들고 다닌다는 건 이퀄 나를 대상으로 저 총을 들고 다니구나 이러고서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FBI 분석에서도 할머니가 위협을 느낀 것 같긴 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가방에다 넣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아, 먹으라고 신고하는구나. 분리에다 신고해갖고 우리 할머니가 권총을 들고 나갔는데 아마 은행 예 맞아요. 강도지사로 나갔다. 예, 은행 강도하러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닌 건 알잖아요. 그냥 지 때문에 허위신고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구나. 허위신고를 한 거죠. 할머니 먹으라고. 예. 그래서 허위신고를 하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할머니 찾았을 거 아니에요. 찾았더니 나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데 합법적인 총기다 하니까 그러면 장난전화인가 보네. 확인했는데 장난전화로 확인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할머니의 이제 에드먼드에 대한 불신이나 공격성은 더 커지는 거죠. 저놈 새끼가 나 총 못 들게 하고 다니려고 신고까지 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1964년 8월 27일 날 진짜 사고가 터집니다. 아이고. 사냥을 하고 왔는데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집안에서 식탁 앞에서 하필 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에드먼드가 이제 할머니한테 정면에서 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꼬꾸라졌겠죠. 꼬꾸라졌는데 이것도 기록이 거의 안 나와요. 꼬꾸라지니까 앞으로 엎어지셨나 봐요. 뒷면에다 후면에다 후발을 또 쏴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앞뒤로 총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한 거네. 네. 근데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때 즉사한 걸로 보는데 이러고서는 바로 그 부엌에 있는 칼 있잖아요. 이걸 들고 와갖고 또 찔러. 이제 주요 부위를 3번이나 찔러요. 부엌 칼로.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들어와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때 여기도 5일장 같이 열리나 봐요. 이렇게 바자회가. 그래서 거길 가서 물건을 사오시는데 햇빛 또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할아버지가 들어왔겠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또 장전해서 할아버지를 또 살해를 해버립니다. 아이고야.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 차고지 있잖아요. 그 차 그 게라지라고 이렇게 고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체를 숨겨놨다가 이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큰일을 저지른 거라. 그래갖고 9일에 신고를 해요. 신고해서 내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죽였으니까 나 잡아가라고. 이게 자수랍니다. 이게 1차 살인 사건, 조부모에 대한 살인 할머니, 사건이 할아버지 여기까지 살인 진행이 사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년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소년사법부로 넘어갔겠죠. 소년부로 넘어갔는데, 정식 재판은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소년범인데다가, 이게 이제 너무 엽기적인 살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과 전문의 있잖아요. 여기 상담을 진행을 시켜요. 시켰더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조울증에다가 네, 조현병까지 앓고 있다 이래가지고 복합 정신과 질환이 판단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신병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식재판 안 받고요. 소년 약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치료감호 해라. 그래서 그 알타스카데로 주립병원 있는데 이게 그 캘리포니아주의 그 치료감호 병원이랍니다. 거기에 수용됐고. 네, 여기다 수용하러 판결이 돼서요. 일로 들어갔고요.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얘가 가서 완전히 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알타스카데로 이 주립 치료감호소가요. 아주 센 놈만 들어가는 데래요. 하필이면. 예. 그러니까 경미한 뭐 마약 중독자나 이게 아니고 아니 소년범끼리 따로 그거 아는 게 그때는 아니구나. 없었대요. 치료감호 그런 게 없었대요. 병원이. 예. 그래서 이 치료감호소가 이제 중치료감호소하고 경치료감호소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중치료감호소를 넣은 게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거기 같은데 막 20명, 30명 연쇄강간 했는데도 조현병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여기 오네. 빠진 놈들. 불 질러갖고 사람 여러 명 죽였는데도 내가 블랙아웃이 와갖고 왔다 하는 애 이런 애들만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앉아갖고 얘가 뭘 했겠어요. 그 인간들 떠드는 것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배우는 그러면서 그 성범죄 관련돼서 그동안 공격성이 없었는데 성범죄에 대한 이 인간이 이제 뭐라 그러죠? 환상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범행 수법하고 사후 대처 방법까지 전술받게 됩니다. 아니 완전 히 학교네 학교.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그 가라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저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 주장해가지고 그 네. 온 놈들이겠지. 그죠? 그런 놈들한테 이제 저 수제자던 거지 뭐.
그렇죠. 수제자 된 거죠. 거기다가 얘가 거기서 또 모범수였대요, 교수님. 환장하겠다. 그래서 맘대로 돌아다녔대요. 그 아내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치료감호소도 일종의 교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그 교도관 역할하는 간호사, 남자 간호사랑 입회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완전 특 모범수였대요. 왜 그러냐? 의사들 말에 철저하게 따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내용들 머리가 원체 좋으니까 잘 알아듣고. 네, 잘 알아듣고 하니까 거기서 보조 역할을 했대요. 이러면서 거기 이제 간별 관련된 장치들 있죠. 뭐 뇌파 검사라거나 뭐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기구들. 예, 그다음에 진단지 있잖아요. 이걸 얘가 맘대로 다 본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이걸 다 외버린 겁니다. 참나. 그래가지고 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딱 뭐 얘가 치료가 다 됐네 이 소견까지 나오도록 이 검사지하고 뇌파 검사기에 응답하는 거 다 봤잖아요.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나갈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참. 이걸 공부해갖고 정신병원에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환장하겠다. 환장하죠. 그래서 1969년에 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21번째 생일날 치료감호소에서 가석방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하고 좀 틀린 게 소년범이고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조범에 대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전과로는 안 남기겠다 이런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대요. 근데 얘는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예. 빨간 딱지 붙이지 않겠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공식적 전과 조언은 안 되게끔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지.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나왔으면 어디로 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갈까 엄마한테 갈까? 아빠한테는 불가능하고 버리고 갔으니까. 엄마한테도? 그런데 이제 엄마 여기 또 그랬대요. 아빠는 아예 불가능하고 아빠 쪽에서 아예 연락을 끊었나 봐요. 얘 안 보겠다고. 왜? 아빠는 못 가죠. 부모를 다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죽였는데 보겠어요. 그래서 거기 제끼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타스카데로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얘기를 했대요. 에드먼드한테 너 나가면 독립생활해라. 엄마한테 돌아가지 말고. 그렇지. 엄마한테 큰 가는 사고 거지. 난다. 아빠는 제껴놓고. 예, 아빠는 안 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옵토스라는 지역에 사는 글로 이사 갔나 봐요. 엄마가 엄마한테 다시 찾아가 갖고 엄마하고 살아요. 그 당시 엄마는 세 번째 결혼이 완료가 돼서 세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갈 때 되니까 이제 엄마가 그때 때마침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한 엄마랑 지내고 있었고요. 근데 엄마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무보조원으로 직원이 채용이 돼서 이제 먹고는 사는 입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라. 네가 못한 학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타크루즈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하나 있대요. 거기를 이제 학교를 다녀요. 대학을 다녀요. 예. 다 다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여기를 다녔대요. UCSC라고 불러요. UCSC. 예, 그 나름대로 좋은 학교인데 여기를 다녀요. 다니는데 이것도 웃겨요. 선생님. 왜 열심히 다녔냐? 거기서 지금 이 자료 제가 힘들게 조사했는데 범죄학 공부를 해요. 환장하겠다 이거. 이거 거의 안 나와요. 범죄하면 안 되지 얘가. 근데 전과가 없잖아요. 앞에 게 안 나오잖아. 이게 미국 그 사법 시스템의 맹점이기도 그러니까 하다. 자유전공 쪽으로 들어가고요. 범죄학 공부를 해요. 범죄학, 범죄심리학, 법학,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법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을 막 공부를 해요. 왜 그랬냐? 큰일 날 놈이네 이거.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교수님? 범죄학 공부하는. 둘 중에 하나지.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근무하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데프티라고 나오는데 데프티가 교수님 경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하면은 얘가 경찰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셰리프 된다는 거야? 산타크루즈가 셔리프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데프티 셔리프라고 하는데 이제 번역한 건 다 잘못돼갖고 경찰 보조라고 그러는데 정식 경찰관이죠. 보안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그 대학에 경찰관 되기 위해서 간 거야? 예, 데프티 하려고요. 보안관. 이거 문제 있네. 폴리스 오피서는 아니고 데프티 있잖아요. 셔리프 하려고. 이게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이에요. 이게 준비한 거예요, 교수님. 야, 이씨. 그래갖고 경찰관을 지원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예. 이것도 자료가 오류가 많아요. 그냥 뭐 경찰 보조로 뭐 했다가 잘렸다는데 아니에요. 정식 지원. 산타크루즈 경찰국에 들어간 거야? 예. 그거 지원을 한 거야? 거죠. 근데
했는데 너무 큰 키와 체중으로 인해서 그 당시 2m 3cm에 130kg로 기록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넌 안 된다. 다른 경찰관보다 사이즈가 너무 커.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은 뭐였냐면 그건 아닐 것 같아. 경찰관이잖아요. 예. 뒷조사 했죠. 아이 당연하지. 예. 그건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볼 때 저 덩어리 커가지고 경찰관에서 뺄 일은 없어.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과지 결국. 교수님 찾아보지 일반적 기록에는 다 저기 이걸로 나와요. 그냥 저기 뭐야 몸 과체중으로 안 됐다 그러는데 에이,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산타크루즈 경찰에서 조회를 내부 전과 있잖아요. 했죠. 해봐 3단계 4단계 해봤더니 아 이놈 새끼 지 할아버지 할머니 총으로 쏴죽인 놈이네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아 미안하지만 너 체중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아웃을 시킵니다. 핑계지. 예. 근데 이제 얘가 참 황당한 게 그 과정에서도 경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요. 경찰관들 그 사격 클럽 모임에 되게 많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동호회들 있잖아요. 왜 경찰관 사회인들 소셜 클럽 있잖아요. 우리 뭐 배드민턴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서 산타크루즈 경찰들이 이 친구를 되게 많이 알았대요. 왜? 하도 경찰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러다가 그 교통과 일자리,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있잖아요. 거기에 중공무원으로 잠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을 이제 쉬게 됐는데 쉬는 과정에서 1973년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차선을 완벽하게 100% 저쪽 과실이죠. 넘어온 차량에 치여가지고 팔을 다치면서 당시 돈으로 15,000달러 엄청 큰 돈이라고 그러네요, 이게요. 이거를 보상받았고요. 이걸로 이제 포드사의 갤럭시라는 노란색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차 색깔도 완전 새노란 걸 뽑아요, 새 차를. 이러면서 이제 범행이 시작이 되죠. 이 범행의 그 교수님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얘가 지금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이거 히치하이킹 킬러라고 그러잖아요. 히치하이킹에서 전부 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 사람을 태우고요. 노란색이네. 예, 이게 1970년대에 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그 연인들을요 또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만나는 이게 유행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히치하이킹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런 방법이었대요.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드먼드가 악용을 한 거죠.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메리앤 페세하고요. 아니타 루체사라는 두 학생이 여대생들? 네, 그 사진을 제가 힘들게 구해서 넣었는데요. 이 두 학생입니다. 그래서 위에 학생이 메리앤 페세고요. 그다음에 아니타 루체사가 이제 아래에 있는 학생입니다. 1972년 5월 7일 날 그 프레즈노 주립대학이 뜹니다. 이 프레즈노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18세 히치하이킹 학생인 메리앤 페스체하고요. 아니타 메리 루체사를 스탠퍼드 대학교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을 자꾸 걸어서 밖에 경치를 못 보게 했대요. 엄한 데로 가는 걸 알면 안 되니까. 그 두 사람한테. 네. 근데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죠. 그 에드먼드가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속도로. 교통국의 고속도로 관리하는 부서에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제 그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거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외곽도로 사정을 너무 잘 알았대요.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로 중에서도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는 지역도 안 거죠. 그러니까 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갖고 가자마자 그러니까 알라메다 근처가 여기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여기 끌고 가갖고 페스처에게 수갑을 채우고요. 루체사를 트렁크에 가둔 다음에 그러니까 페스처를 먼저 살해합니다.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요. 이후에 루체사를 이제 그 트렁크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합니다. 아니 성범죄 한 거는 안 나오네. 네, 살인부터 해요. 그냥 살인부터 하는구나. 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리고서 이제 아파트로 돌아오죠. 싣고서요. 시신을 싣고? 네. 오.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할 때 유명하잖아요. 그 시체 강간으로 유명한 애가 이놈 새끼 아니에요. 예.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못 느껴요. 죽어야지만 성경을 느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 또라이가 얘라니. 예.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레즈노 주립대학교에서 차 끌고 나가잖아요. 그 저기 그 곧 미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가서 두 여성을 살해하고 차량에 시체를 싣고 이제 가는데 미등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트루퍼가 제지를 했대요. 제지를 했는데 시체를 발견을 못한 거죠. 그때 차를 뒤졌으면 거기서 범행이 끝났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잘 안 나와요. 기록엔 안 나오는데 일단 경찰하고 되게 친했기 때문에 경찰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는 잘 알았을 것이다. 내 이거는 생각은 그럴 것 추정적으로 같아요. 나옵니다. 예. 그러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 미등 안 들어오면 네.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심하게 단속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요게 일이 터질 때는 엄마 집에서 잠깐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 친구랑 사. 예, 자기가 알바도 하고 예.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살자 그래갖고 나왔는데 친구가 당시 집에 없었답니다. 아파트에. 그래서 아파트 안으로 두 사체를 다 옮기고요. 아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가는 게 나옵니다. 그 사체의 사진을 찍고요. 죽은 상태에서 벌거벗은 사체들과 성교를 둘 다 하고요. 시간이죠.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 토막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프레타 산이라고 있대요. 마운틴이 있는데 그 근처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엽기적인 게 뭐냐면 페스체하고 로체사 둘의 잘린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분리한 게 얘 범행의 가장 특징인데 버리기 전에 에드먼드는 두 여성의 머리를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구강을 사체의 입을 벌린 다음에 자기 성기를 입안에 넣고 구강 성교를 하는 이런 완전 엽기적인 네, 이거 행태를 유명하잖아요. 보입니다. 이게 유명한 겁니다. 캠퍼가 이 사건 유명한 거.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아까 프리에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세체의 그 두개골이 발견되긴 했는데 나머지 루체사의 흔적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게 동물이 아마 물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발견이 안 돼 실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 여성이 나와요. 피해자요. 예, 아이코 구라고 해서 구라고 발음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여기 한복 입고 예, 무용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캠퍼 거 많이 봤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1972년 9월 14일에 그 앞에 사건이 이제 5월 7일이니까요. 그래도 한 4개월쯤 지나서 맞아요. 예. 버스를 놓친 후 이제 그 무용학원을 가야 됐나 봐요. 이 구양이 하고 있는데 이 구양 15세니까 이제 중학교 3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됐겠죠. 이 구양한테 접근을 해 갖고 탈을래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 준다니까 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외딴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에드먼드가 질식시켜서 기절시키고 이때는 또 성폭행을 해요. 예, 성폭행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차에 트렁크에 싣고 인근 술집으로 가서 또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로 여기서 하나 엽기적인 게 교수님 그 진술에 나와요. 그 술 먹고 나서 트렁크를 열었더니 이제 구양 시체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대요. 그래서 수사관이 물어봤대요. 무슨 희열이야 그랬더니 낚시를 하러 갔을 때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아이스박스에 넣는 그 기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친놈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아파트로 돌아와서 시간을 또 합니다. 그리고 유해를 토막 처리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외지에다 버리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사라졌잖아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 동네가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전단지 막 붙이고 경찰에서도 난리치고 또 교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뭐 찾아낼 방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시아 앤 샬이라고 해서 혼자 당하신 분인데 샬 1973년 1월 7일 날입니다. 그 이듬해니까 한 3, 4개월 지났네. 네, 그래서 그 가브리로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캠퍼스 안에서 18세 학생인 신시아 앤 샬을 태우고요. 우거진 차로 몰고 간 다음에 22구경 권총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용 총하고 권총하고 두 가지 들고 다녔는데 22구경 총으로 사살을 하고요. 얼굴을 쐈대요. 예, 그리고서는 시체를 싣고 이때는 이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돈이 없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의 옷장에다가 시체를 숨겨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엄마가 대학교에 일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일하러 가니까 샤의 시체에서 총알을 제거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이건 검거 안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검거 안 되고. 총알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22구경 나오면 안 네, 되지. 빼고요. 그 다음에 엄마 방에 있는 욕조에서 사체를 토막내고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 목을 머리. 따로 보관해 갖고 그래서 머리만 그 구강 선교하려고 목만 보관했던 거 아니에요? 캠퍼 사건은 그게 제일 유명해요. 이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사실 아마 이제 이 범죄 사건 수사하면서 연살인범 수사하면서 토막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네.
이 두개골 그 머리만 남겨가지고 그 시신의 입에다가 구강성교하는 사건은 아마 이게 캠퍼가 가장 아마 최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예. 저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마 이 캠퍼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그 샬이라는 학생 있잖아요. 시시한 샬에 머리만 보관을 해요. 수은기구로 쓴 거예요. 네,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강성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검거 아예 안 됐고요. 용의상에도 안 올라와 있는 건데 샬의 사체가 이게 발견이 돼요. 부위별로 발견되는데 네, 당시에 조사한 수사관들은 전기톱과 같은 그러니까 칼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직방에 자르는 방식으로 절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여기저기 흩뿌렸겠지 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명의 여대생이 또 당합니다. 이게 1973년 2월 5일인데요. 한 달 차이네. 찰 사건 이후로 거의 한 달 후죠. 이게 엄마하고 심한 언쟁을 벌인 이후에 열이 받아갖고 아씨 하나 또 걸리면 죽여야겠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교수님 계속 있잖아요. 이 사건 말고요. 히치하이커 살인 사건이 세 명이 더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그럼 비상 걸렸겠네. 다 잡혔어요. 나중에 다 잡혔어요. 얘 전에 다 잡혔는데 히치하이커 여성을 대상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살인 사건이 계속 터져요. 그래갖고 나중에 제가 또 할 건데 터지니까 그러니까 얘 말고도 있었단 말이에요. 범인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수십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동네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그 캠퍼스 폴리스 아시잖아요. 그래서 큰 대학에는 자체 경찰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협의체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히치하이킹 이제 허가하면 안 돼. 대학 내에서 죽어. 지금 없어진 애가 몇 명이야. 이러니까 아예 대학 차 골라 타야겠네 이제. 아니 못하게 한 거예요. 첫째는 타지 마. 택시 불러. 이러고 두 번째는 굳이 탈 거면 같은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차만 타. 학교가 그건 이제 원칙 어떻게 크니까. 그 표기를 해줘야 되겠네. 그건 이제 대학교 그 마크가 있잖아요. 파스 주차증 이거 붙여줘야 되겠구나. 주차증 있잖아요. 패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고 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반 차는 타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히치하이킹이 거의 이제 금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쉐어링이나 카풀식으로 타라 요까지만 된 건데 당시에 이 에드먼드 같은 경우는 엄마가 대학교 근무하잖아. 거기 캘리포니아 대학교 근무하고 있잖아요. 스티커 구하는 거 식은 죽 먹기네. 그래서 그 엄마의 스티커를 받은 거예요, 이 자식이. 아이 참 이거. 그래가지고 그 캠퍼스 있잖아요. 엄마 근무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23세의 로잘린느 헤더 토르프라는 여학생하고요. 20세의 앨리스 앨런 리우라는 학생을 태웁니다. 근데 이것도 기록에는 교수님 둘을 같이 태운 걸로 나오는데 앞에 처음에 2명 돌아가신 여자분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일행이 맞고 여긴 일행이 여기는 아니에요. 각각 다르다. 네, 이게. 그러니까 로잘린느 헤더 토르프를 먼저 태워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하고 마크 있잖아. 내가 학교 같이 있는 사람이야 이래 태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리우라는 학생은 동양계인데 이 학생은 토르프가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는 김에 같이 타 같은 학생이야. 이러니까 믿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아 둘은 네. 일행은 아니네. 일행 아닙니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태운 거죠. 교차적으로 태우고 이제 가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캠퍼스 안에 으슥한 데가 있잖아요. 미국 대학이 원체크니까 으슥한 데 가가지고 토르프를 소총 있잖아요. 사냥용 소총으로 사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총으로 리우를 사상하면 이제 총기는 틀려요. 예, 그리고서는 그 당시 담요를 준비했대요. 담요하고 결속하고 수갑부터요. 교수님 고문할 수 있는 도구는 다 트렁크에 넣어놨대요. 그래서 담요에 똘똘 말아갖고 이제 뒷좌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담요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총에 맞은 시체를. 근데 여기서 이제 캠퍼스 폴리스에 걸려요. 나보다가? 네. 근데? 걸리니까 이제 캠퍼스 폴리스가 이제 안에 비춰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이. 그래서 뒤에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저 대학교 서클 친구들인데요. 술 먹고 완전 고주망태가 돼서 추울까봐 담요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요. 거기다 스티커도 붙어 있겠다. 예, 저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패스가 된 거예요. 에이 참. 이게 이제 나중에 경찰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다시 갔겠죠. 그래서 하는데 이날은 왜 그런지 차 밖에서 노지에서요. 참수를 거기서 결행을 합니다. 두 여성에 대해서 머리만 피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제한 2구의 여성 여기서 또 희한한 게 머리를 일단 제끼고요. 몸만 또 들고 들어가요. 이 새끼 같은. 그러니까 머리 없는 상태에 사체랑 또 성관계를 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이 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골 때려요. 그 전에는 이제
머리만 가지고 구강성결하던 놈이 갑자기 이제 또 다른 패턴으로 머리가 없는 상태에 사찰을 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체는 버렸는데 경찰이 발견했지만 역시 오르문증인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에. 그래서 엄마인 카넬 이때는 스트란드버그예요. 사모원 세 번째 재혼을 하고 이제 이혼을 해서 이름 성을 안 바꿔 갖고 성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리 할렛이라고 해서 엄마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엄마 친구 두 다 같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아시잖아요. 예. 살인. 그래서 이게 73년 4월 20일인데 어머니가 이제 피해자가 돼요. 당시 52세였습니다. 엄마가 젊죠. 엄마하고 또 싸웁니다. 근데 이제 부활절 전날이었는데 엄마가 막 와갖고 이제 뭐 주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했나 봐요. 훈계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에드먼가 약이 올라가지고 엄마가 밤새 너랑 나랑 대화로 풀자 이랬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엄마가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동화책을 읽어줬대요. 성인 아들한테. 그게 이 에드먼드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엄마는 생각을 했나 봐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엄마 나 이제 듣기 싫으니까 엄마 자요 이러고서는 그 왜 전에는 그 에드먼드가 다 들었대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뭐 싸우더라도 듣고 뭐 동화책 읽어주면 앞에서 듣고 했는데 그날은 엄마 들어가 자요. 나 듣기 싫으니까. 그날 이제 결정 난 거예요 이제. 그때 이미 굳힌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자는데 엄마한테 들어가갖고 망치로 이제 엄마를 내리치고 머리를 두불 내리치고 칼로 이제 목을 자르는 이런 상황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를 바로 강간을 합니다. 시신을요. 네, 그리고 머리를 자른 후에 그 선반 있잖아요. 집에 거실에 선반에 올려놨대요. 엄마하고만 둘이 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하냐. 그 다트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그러니까 거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 얼굴에다 다트를 막 던져갖고 꽂고요. 계속 꽂잖아요. 그 엄마 저 머리 잘라갖고 입 속에다가 저 쓰레기 같은 거 다 쳐놓잖아요. 사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입에다 물을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의 성대 있잖아요. 듣기 싫은 말했던 그 예, 성대, 예. 이 목 성대. 예, 그러니까 이게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제 그 목이 성대랑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적출을 해갖고 그 믹서기에 갈아버리고요. 그 엄마 목소리 자체를 엄청 혐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많이 목소리가 하더라고요. 분석, 예. 저 흘러나오는 그 성대, 예.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엄마 머리를 통째로 그 디스포저라고 아시잖아요. 음식물 분쇄기 있잖아요. 넣으려고 했는데 커서 안 되니까 그냥 미수에 그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를 살해한 다음날 엄마가 맨날 집에 방문한 친구 있잖아요. 이 59세였는데 사라 테일러 헐렛이라는 여성한테 엄마랑 저녁을 차렸으니까 와서 좀 드실래 하고 꼬셔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부르니까 왔죠. 오자마자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하고요. 역시 엄마하고 당한 식으로 똑같이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드먼드가요 한 2,400km를 도망가요. 두 시신을 집에다 냅두고 도망가는데 계속 라디오를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추적 아니에요, 추적? 그러니까 자기가 추적당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추적을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네, 그래서 2,400km니까 3, 4일 정도 중간에 차도 갈아타고요. 자기가 안 잡히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갔는데 이게 뉴스에 안 나와 사건이. 안 나오고 그 아까 교수님 3명이 또 다른 범행자들이 교대로 히치하이킹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가 잡힌 내용이나 그 사건만 하니까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왜 나는 안 나오고? 오씨 너는 왜 하면 나도 위대한 나는 건데. 엄마까지 다 죽였는데 네. 집에서.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엄마도 그 회사만 다녔지 그 친구 그 할렛이라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분하고만 교류했고 누가 와본 사람이 없구나. 할렛이라는 분도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라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급하게 찾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결론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수해버렸지. 경찰에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내가 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하고 엄마 친구 죽였는데 나 좀 잡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전화한 경찰서는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끊어버려요.
왜? 그리고 눈의 동네 가서 저 신고를 해야지 왜 남의 동네까지 와갖고 2,400km 신고하냐 그래갖고 그 경찰서는 묵살을 하고요. 열이 받아갖고 이제 다시 자기 살던 지역에 경찰에 전화했더니 그것도 꽤 되게 친한 경찰관이었대요. 전화 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 많았잖아.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에드먼드야 그랬더니 아 내가 죽였다니까 형 나 잡아봐 그래갖고 보낸 거예요 저희 집에. 가자마자 난리도 아니었대요. 가자마자 이미 사체가 상태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선반에 있는 머리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트했었잖아. 경찰관들이요. 거기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휴직을 내거나 맞아요. 정신과에서 6개월이던 치료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게 심각했답니다. 상황이. 제프리 다머 건도 그랬었죠. 경찰들이 다 저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들어간 일조 있잖아요. 처음에 모여하고 들어간 일조가 다 나오지. 구토하고 막 눈 뒤집어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이제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경찰에요. 철저하게 다 풀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요. 국선 변호인 선임해주잖아요, 교수님. 변호인 선임 전에 자기가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엄마 친구 말고도 내가 이전에 중학생 1명하고 대학생 5명 또 죽였거든요. 했는데 미제 사건하고 맞춰봤더니 다 이놈 새끼가 한 거예요. 정확하지 뭐. 네. 그래서 자기가 8건 다 했다고 다 풀어버리고요.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와요. 변호사가 와서 봤는데 변호할 게 없는 거라. 할 거 없지 뭐. 다 풀어버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가 그래도 얘가 이전에 정신병력 치료받은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상태도 정신병으로 인해서 이런 거니까 좀 봐주셔 하고 재판부에다가 탄원을 넣어요. 넣었더니 얘가 또 뭐라냐. 뭔 내가 정신병이에요. 나 면역이나 했구만. 나 처벌해줘 이런 거예요. 나 좀 사형시켜줘.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저기 피고인하고 완전히 입장이 정반대로 된 골 때린 사건이었어요. 왜? 변호사는 얘가 저기 부모한테 학대받았고 요런 내용을 하려고 그런 거지. 이전에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건 선처하셔야 됩니다. 그냥 치료 감호만 해주셔도 돼요. 막 이랬는데 얘는 에드먼드 뭐라냐면 뭔 소리예요. 나 또라이 맞아요. 나 지금 사형시켜요.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했냐면 사형을 시키되 요구 조건도 있었어요. 사형시키되 나를 잔혹하게 해달라. 전기의자나 아니면 목을 매달거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네. 그런데 해필이면 교수님 있대요.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도가 없어져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사형제도. 네, 서스펜션 저기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8건을 다 인정해서 8번에 대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종신형 8건이구만. 네. 선거해갖고 종종종종종 시. 네, 너는 나오지 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후의 얘기가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첫 번째는 교수님 양들의 침묵이라는 네. 1988년 유명한 소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명하지. 여기에 완전히 주요한 스토리의 모티브가 된 걸로 이 사건이 그때 또 두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베일이라고 아시죠? 배트맨 네. 나온 친구 있잖아요. 아메리칸 사이코 때문에 크리스천 베일이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완전히 변신한 건데 이 아메리칸 사이코가 이 내용을 주로 삼아서 네. 만들었고요. 그 모티브가 다음에 뭐 마인드 헌터에서도 빅3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엽기적인 범죄 사건에서 극단적인 엽기로 소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또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치료감호소에 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도자기 컵 만드는 이 도자에 아주 능해가지고요. 이걸로 또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그 재소자 하는 프로그램 방송국이 있대요. 거기 PD로도 활동하고요. 참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소자들 이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뭐 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 뭐 이런 거. 그걸 5,000시간 이상 녹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간 잘 쪼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뇌졸중 초기 판정을 받아갖고 그 뒤로 이런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여러 편의 TV에도 나오고 FBI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발생한 연쇄살인 중에 미제 사건에 대해서 FBI 프로파일러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범인일 것이다 추정을 해서 맞힌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예. 이런 상황이 이 사람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존 더글라스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1979년, 1991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가석방 기회가 본인한테 주어져요. 나갈래 그랬더니 근데 안 나오는 거죠? 안 나간다 그랬대. 근데 얘는 평생이 사실은 갈 곳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쩌면 교도소가 현실적으로 자신이 안주하는 장소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나가면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죽여. 예,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날 죽여달라고 했잖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IQ 추정이 145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160이 넘지도 않겠냐. 왜 그래? 수리 능력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머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천재 사이코패스 그 범죄자죠. 덩치도 크고 머리도 좋고 그랬으면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 사회에.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지금 현재 이제 그 캘리포니아 메디컬 패실리티인 바카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제도 중이고요. 아직도 현재 예. 복역 중이네. 잘 먹고 잘 지낸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러니까 사체 중에서도 두부를 즉 머리 부위를 대상으로 시간을 한 최초일 거예요. 최초고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없어요. 기록이 없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전혀 그 뭐라 그러죠? 그 용의자 선상에 오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범인일까에 대해서 경찰이 거의 인지를 못했는데 본인이 자수해서 자발로 그냥 들어왔던 거의 최초 사건이고요. 맞아요. 예.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엄마의 이 잘못된 교육관이나 학대로 인해서 물론 엄마로 인해서 범죄자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죄자가 되는 과정에 엄마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아빠의 버림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엄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 범죄학 연살인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시고 아마 에드몬드 에밀 캠퍼 저 3, 예. 3세 예. 얘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제일 처음에 접할 때 그 수법도 수법이지만 네. 아까 그 아이쿠 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한국계 여성이잖아요. 네. 그 학생.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관심 가지고 좀 많이 찾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보게 됐던 건데 아 그거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 엄마 목 잘라가지고 닭 하고 말이야. 예. 성대 그 듣기 싫은 목소리, 지긋지긋한 목소리, 평생을 나를 괴롭혔던 엄마의 목소리 그거 예. 없앤다고 성대를 잘라서 빅석에 갈아버리고. 네. 이거는 어떤 성장 과정에 염 교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게 보셔요, 교수님. 예, 저는 그 있다고 봐요. 다른 연살인범들하고 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예.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갈 곳이 없어서 계속 삥뽕하고 부모가 지긋지긋하게 잔소리하고 네. 학대하고 그런 거 연결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이 에드먼드 에밀 캠퍼가 그 FBI 그 저기 범죄심리 분석관들 있잖아요. 분석관하고 연쇄살인 전문 수사관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자기가 머리가 최소한 145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의 머리를 뛰어넘는 수사 차관 사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시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게 그 연쇄살인 분석 매뉴얼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에밀 캠퍼의 진술이요. 그 심지어는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구성은 말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이 연쇄살인범이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맞다. 이래서 해결한 것도 많겠네. 많대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 FBI 입장에서도 연쇄살인범죄자가 도와줘서 범행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원하거나 조력해줘서 해결되거나 또는 수사의 방향성을 찾은 사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미국 범죄학계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죗값을 일부는 치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건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도와준 부분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예. 이건 쳐죽일 놈이지고 뭐. 예. 그래서 그게 교수님 양들의 침묵에 보시면 그 여자 수사관 있잖아요. FBI 수사관한테 다른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잖아요. 항상 불러드리잖아. 예, 불러서 이런 방법을 써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차관이 여기서 됐다는 얘기죠. 뭐 이미 저 연살인범 제일 많이 해결한 로버트 레슬러 그다음에 네. 존 더글러스 네. 그 저 프로파일러 나오고 이런 내용 보면 이분하고 연관된 거 보면 아마 오늘날 연살인범죄 관련돼서 이런 형성하는데 이 사람이 큰 기여를 한 건 사실. 예, 연구 소재로는 상당히 도움을 네. 주셨습니다. 이건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2편째 될 때 이제 우리 연 교수가 이거 찾아왔네. 아우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이것도. 이제 또 나는 몇 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당연히 연 교수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뭐 에드문드 에밀 캠프 3세. 예. 오늘 그 좀 약간 좀 잔인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 수법을 저희가 말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인터넷 나온 한도 내에서 이게 공영방송이 아닌 어떤 그 장점이기도 장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이거 이 내용 자체가 아우 잔인해요. 예, 연 교수님 고생했어요 한 시간 넘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